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기독교계 소식입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9명인 대법 간수를 13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단일화된 지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마사 블랙번, 테드 크루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미국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며 미친 사람들이 배를 운행하고 있다라며 코드 패킹 법안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수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을 막고 테러 활동 관련 국가의 여행을 제한하려는 노력에 대응해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 중 후자를 이른바 이슬람 금지라고 불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여행 금지를 해제했음에도 노벤법 혹은 HR 1333이라고도 부르는 이 비이민자 출신국 차별금지법을 218대 208의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알칸소주 의원들은 지난 월요일 아사 허친스 주지사에게 공립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에 가족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알칸소 학생보호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을 상원은 27대 5로 통과시키면서 공립학교가 낙태하거나 유도 또는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CBN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로컬 소식입니다. 상원은 어제 에이지언 중호범죄방지법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최근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중호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에이지언 중호범죄방지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4, 반대 1로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상원은 어떤 단체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든 미국에선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정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들의 걱정을 들었고 보호하기 위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정부돼 다음 달 하원 표결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무부가 기후정상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옳은 방향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넷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유튜브로 중계된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를 거론하며 많은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물론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를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위원들은 오늘 존슨앤존슨의 얀센 백신을 추진하는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자문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백신 사용에 대한 업데이트된 권장사항과 이것이 혈소판 감소증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희귀 혈액응고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CDC 자문단이 얀센 백신 사용 재개 쪽으로 표결할 경우 CDC와 FDA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 재개를 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스페이스X가 오늘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발사됐습니다. 유인 캡슐과 추진 로켓을 모두 재활용한 우주선은 당초 지구의 날인 어제 오전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하루 미뤄졌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오늘 새벽 5시 49분 우주 비행사 4명을 실은 우주선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 주일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차량에 앉아있던 7살 흑인 소녀 제슬린 애덤스를 총격해 사망케 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어제 서부 서버브에서 용의자를 감시하고 있던 중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동쪽 아이젠하워 고속도로 갓길에서 추돌을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다른 차량을 탈취하려다 시카고 경찰과 대치했고 팔에 총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어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거의 5시간 동안 동쪽 방향 아이젠하워 고속도로가 폐쇄돼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로욜라 대학교는 어제 올 가을 학기에 학생들에게 캠퍼스로 돌아오기 전 코비드 백신 접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성명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와 내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 백신을 완전히 맞고 2주가 지나지 않으면 학생은 기숙사에서 살 수 없으며 대면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캠퍼스 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욜라 대학교는 또 학교가 승인 시 의료 또는 종교적 이유로 백신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당국은 어제 3,170건의 신규 확진 사례와 33건의 추가 사망을 보고했으며 13만 1,000건 이상의 백신 예방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자는 131만 2,722명, 누적 사망자 24,05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전체 양성률은 전날과 동일한 3.8%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가 느슨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국민의 안이한 대응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4월 한 달 동안 힌두교 최대 축제인 쿰브 멜라까지 겹치면서 하루 확진자가 31만 5천 명을 넘어 세계 최다라는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종종 기록은 지난 1월에 미국이 세운 30만 7천 명이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종 바이러스는 물론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른 3중 바이러스도 발견됐다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가 또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바그다드 공항 내 이라크 군부대에 로켓 3발이 떨어져 이라크 병사 1명이 다쳤습니다. 미군 사상자는 없었으나 친이란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만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 시설이 있는 이라크 기지가 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 주 들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현지 시간 22일 상호 백신 여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두 나라는 앞으로 관광객들의 본국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서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백신을 맞은 관광객들은 앞으로는 입국 후 격리 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8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하루 15만 명 이상씩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인도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60도로 오른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47도,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주일에는 대체로 맑고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39도입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박상준이었습니다.